이번에 풀어보실 문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D형 392쪽부터 진행을 하고요. 39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은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무슨 요일날 태어났는가를 확인하래요. 그러면 옵션은 2번을 쓰래네요. 2번을 쓴다는 얘기는 뭡니까? 옵션 1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가는 거고, 옵션 2를 쓰면 월, 화, 수, 목, 금, 토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하고 길게 다 쓰래요. 그럼 이제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은데요. 추수. 여기에 날짜에 관련된,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의 숫자를 이제 위크데이로 계산하겠죠. 그렇죠? 요 위크데이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위크데이 안에다가 이 사람의 생년월일, 월일이 들어가고, 이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옵션 코드를 2를 쓰란 얘기죠. 2번을 쓰란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추수함수에 의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월, 요, 일, 그 다음에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쓰면 여기서 생년월일은 당연히 B의 세 번째 셀이겠죠. 그렇죠? 여기는 B의 세 번째 셀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요것이 답이 되겠네요.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는 해가지고 얘를 가리켜주고 요거에 대한 셀 서식을 요일로 출력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A 써주면, 그쵸? 수, 월, 토, 맞네요. 그렇죠. 셀 서식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셀 서식으로 처리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는 함수를 적용하다 보니까는 추수하고 위크데이를 쓰라고 한 거죠. 위크데이는 요일을 출력해주는 그런 함수는 아니에요. 요일이 그 해당하는 요일이 숫자로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 2번 문제. 주민등록번호 오른쪽에 여기 있는 8번째 글을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별하라고 되어 있는데 if middle or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는 if 주민등록번호에 요렇게 물어봐서 그러면 남이고 아니면 여고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물어볼 거냐 하는 건데 1이냐 3이냐를 어떻게 표현해요? 얘를 어떻게 표현해요? 오화 함수를 써서 얘가 1이냐 또는 얘가 3이냐 이거를 함수로 쓰란 얘기죠. 8번째 자리가 1이냐 5와 또는 3이냐 이걸 물어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를 주민등록번호 8번째 자리가 1이라는 걸 물어보는 거는 MID 함수를 써서 주민번호에 있는 8번째부터 한 글자가 는 1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 또는 얘가 3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민등록번호는 F의 세 번째 셀이니까 F의 세 번째 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가 F의 세 번째로 들어가면 되겠지. 여기도 주민등록번호가 F의 세 번째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게 답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남 이렇게 들어가네. 남. 예, 맞네요.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는 추수 해가지고 MID F의 세 번째 셀 여덟 번째 한 글자가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추수함수를 써도 되겠죠. 그렇죠?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은 이게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조건에 맞는 평균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잠깐만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죠. F 13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H 18번째 요 안에다가 조건을 쓰라는 얘기죠. 무슨 조건을? 소속이 격리부 일단 여기다 써볼까요? 소속이 격리부 그 다음에 영어가 80 이상이니까 여기가 영어가 80 이상 이렇게 써야 되고 그러면 격리부이면서 80 이상 그 다음에 소속이 관리부이면서 그 다음에 전산이 90 이상이니까 전산이 여기다 90 이상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소속이 격리부이면서 영어가 80점 이상 소속이 관리부이면서 전산이 90점 이상 이렇게 조건을 고급 필터 거는 거랑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조건 거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개 거는 건 처음 나온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처음 풀어보는 경우인데 이 조건만 걸리면 뭐 데이터베이스는 쉽죠. 는 t average 합계평균이죠. 합계평균이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성명은 안 들어가도 되죠. 소속부터는 들어가야 되겠죠. 상관없이 다 집어넣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합계 평균을 구하니까 합계를 클릭하면 되고요. 1, 2, 3, 4, 5, 5라고 써도 되고 아까 데이터베이스가 소속부터 블럭 잡았으면 합계는 네 번째니까 4라고 써야 되겠고 조건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정수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앞에다가 INT를 취해주면 답이 딱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예. 답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것이 이제 답을 풀었을 때 여기가 5로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로 나와도 된다? 합계라고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합계라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최빈수라는 말은 뭡니까? 최빈수?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최빈수라는 말은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가 빈도수가 높은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모드가 최빈값인지 메디안이 최빈값인지 SQRT가 최빈값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한번 는 SQRT 이건 제곱근 루트 구하는 거네요. 일단 떼고 이건 제곱근 구하는 거죠. 제곱근 다른 말로 루트 값 구하는 거 이거니까 일단 아니고 그 다음에 모드는 뭔가 볼까요? 는 MOD 이게 최빈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빈수 예, 이게 최빈값이고요. 최빈수 다른 말로 이제 최빈값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메디안은 중위수 다른 중위수라고 써 있고 중간값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값이 뭐냐 하는 건데 그 당연히 여기는 그냥 는 모드 블럭 잡고 범위 설정해 좀 끝나요. 그럼 뭐 이 답은 그냥 바로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범위가 어디예요? 뒤에 24번째부터
뒤에서 30번째까지니까 이렇게 정해주면 되는 거죠. 이거를 메디안으로 써주면 뭐가 된다? 이 숫자들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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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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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걔를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가운데 값이 뭐냐 이거죠. 그걸 계산하는 게 중간 값이고 여기서는 는 MODE 중간값, 최빈값 가로 열고 마우스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10만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고 20만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는데 10만원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대표값이 된 거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뭐 이상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최빈값이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지 뭐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표준 편차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는 표준 편차 함수 가로 열고 범위 설정하면 끝이에요. 표준 편차란 말 뜻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냥 계산하라고 하면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5번 문제 382라는 저장 수량을 12일에 걸쳐서 쓰면은 며칠간 쓸 거냐? 지금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구는 어떻게? INT로 계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MOD로 계산하면 되니까는 자 직접 써볼게요. 는 INT 저장 수량 나누기 사용량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나누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누기. 그래야 목 나눌 때 얼마점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소점 이하를 양수일 때는 잘리는 셈이죠. 잘리는 셈이지. 음수일 때는 다르지만 양수일 때는 5.3 그럼 5, 6.8 그럼 6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계산하래요?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니까 MOD 가로 열고 여기에 지금 저장 수량 컴마 하루 사용량 어느 게 몫이고 어느 게 나머지야 헷갈리죠? 그래서 요 목 다음에는 가로 여는 게 하나 들어가야 되고 하나 열어야 되고 뒤에는 또 앰퍼샌드로 괄호 닫는 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모양새 이렇게 맞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요렇게 계산하는 얘기죠. 이렇게. 자, 요거는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드리면 요거는 몫이고 여기서 나온 결과가 요렇게 나왔다 그러면 31이라는 건 몫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거에 계산된 결과고 괄호 하나 열어야 되니까 앰퍼샌드로 괄호 따옴표에다 괄호를 열고 또 나머지 구해야 되니까 나머지 8 계산하고 마지막에 괄호 닫는 게 하나 붙어야 되니까 앰퍼샌드로 또 결합하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자주 나와요. 이렇게 괄호 열고 닫게끔 하는 시험 문제는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어려운 거는 아니고 앰퍼샌드를 여러 번 써야 된다는 게 좀 귀찮아서 그런 거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더라 이거죠. 문제 5번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풀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쉽게 잘 풀립니까?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습을 계속해서 해 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커말 2급 같은 문제는 많이 풀어보니까 허건날 푸니까 쉬운데 커말 1급을 설명하려고 보면 자주 안 풀어보거든요. 커말 1급 강의를 자주 안 하니까는 책을 자주 안 보잖아요. 그럼 어쩔 때는 낯설어요. 그럼 또 풀어보면 예전에 풀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 그거였지 하고 또 풀리고 그러는 겁니다. 안 풀면 까먹어요. 자 2형 실전 모의고사 2형 401쪽에 나와 있는 유형부터요. 또 거기는 계산 작업 5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제가 또 설명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국어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영어 점수나 수학 점수는 80점 이상이면
여긴 수학이 80인데 국어가 80이 안 되니까 국어는 무조건 8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합격이고 여기 합격이고 여기 아니고 여기 합격이고 여기 합격이고 여기 합격이고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됐네요. if 국어가 80 이상이어야 되고 국어가 80 이상이니까 제가 셀서 요거를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영어가 80점 이상, 수학이 80점 이상인데 얘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80점 이상이고 그랬단 말이야. 여기 이상이고 그러면 여기는 and가 일단 들어가야 돼요. and가 들어가고 국어가 80점 이상이니까 반드시 얘는 80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어나 수학은 80점 이상이 뭐뭐이거나 뭐뭐인 경우니까 점수나 영어 점수나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이니까 여기에는 오화 함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화 함수가 들어가는 거지. 요렇게는 오화 관계가 되고 요거와 요거 관계는 AND 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된다? 합격이 되고 그러면 안 그러면 불합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불합격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게 오화가 들어가고 여기 AND가 들어가면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영어나 수학은 반드시 80점 이상해야 되고요. 국어가 80점 이상이 되든지 이쪽이 80점 이상이 되든지 그럼 합격이라는 얘기죠.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국어가 C의 세 번째 셀이고 영어는 D의 세 번째 셀이고 여기 수학은 E의 세 번째 셀. 이러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는 국어 점수나 영어와 수학은 반드시 80 이상이 된다는 이렇게 되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합격 처리하게 되는 얘기죠. 약간은 좀 다른 거죠. 국어 점수는 80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이쪽에는 반드시 80점 이상이 돼야 돼요. 둘 다.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럼 얘하고 상관없잖아. 얘가 일단은 돼야 되잖아. 얘가 안 되면 얘가 되면 되는 거고 얘가 되더라도 얘가 안 되면 꽝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충분 조건이 돼야 되지. 80점 이상이. 여기는 80점 이상이어야 되고 이 중에 8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거. 예. 문제 2번은 뭐죠? 실적이라는 답을 한번 계산해 보죠. 합격 불합격 판정이 아까 여기는 불합격 여기 불합격 여기 합격 합격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예. 불합격 합격 이렇게. 예, 오케이. 그다음에 차이점 계산하라고 했는데 실적이죠, 실적. 그러니까 는 large 범위 실적에서 두 번째로 큰 거 빼기 small 실적에서 세 번째로 작은 거 빼라고 이거잖아요. 예, 그러면 실적은 K 세 번째부터 K 13번째가 되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K의 세 번째부터 K 13번째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제일 큰 게 얘가 제일 큰가요? 두 번째로 큰 거는 이건가요? 얘에서 세 번째로 작은 게 제일 작은 게 4,900, 4,950, 5,000. 그럼 7,050에도 5,000 빼면 2,000 그렇게 되나요? 아, 이렇게 되겠네. 얘가 제일 크고 두 번째로 큰 거고 얘가 세 번째로 작은 거니까 2,050이 나오겠네요. 이건 뭐죠? 취업률 평균이네.
D 에버레이지를 계산해서 라운드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라운드업, 그래서 값을 처리할 때 자릿수를 들어가는 거니까 소점이 한 자리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점 한 자리라고 말하는 거는 1 쓰면 되겠고, 이때 이제 값에 뭐가 들어간다? 라운드 계열이 들어가면 되죠. D 에버리지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학 계열이 공학인 취업률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는 라운드 업 D 에버리지 데이터베이스 취업률의 평균, 조건은 계열이 공학, 괄호 닫고 1 소점의 첫째 자리까지 출력하는 거, 이거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써주면 보기 좋게 나올 테고, 답은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번 달이 무슨 달이냐? 10월 달이죠. 우리는 10월 달이라고 출력하면 되죠. 10월 이렇게. 예. 그러면은 month 가로 열고 today 가로 열고 닫고 그렇게 놓으면 10 하고만 나오겠죠. 그럼 여기 뒤에다 앰퍼센드 걸어서 몇 월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죠? 몇 월. 뭐 시험 문제가 이래? 이 생뚱맞네. 답은 만들었는데 이걸 왜 냈지? 그냥 날짜 관련된 함수 출제하려고 한 것 같은데 조금은 좀 생뚱맞은 그런 경우 같아요. 그 다음 상품 코드에 있는 앞에 있는 두 글자가 MW, MI, MD, KB, HD 이거를 가지고 단가,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주면, 잠깐만, 문제지 그게 안 나왔다. 단가만 계산하는 거죠? 단가만. 그치. 수량하고 단가를 곱해서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가만 여기 있는 것만 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야 요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자를 테고, 요것이 lookup value에 들어가는 테이블이죠. 그리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고, 얘가 오름차순은 아니죠. 오름차순입니까? 또 MW, MI 이거 오름차순이 아니니까 반드시 일치하는 걸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는 HLOOKUP 레프트 상품 코드에 있는 두 글자를 자르고, 이것이 이 코드표에 전체 F4번 키 누르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겠죠? 첫 번째 코드, 두 번째가 상품명, 세 번째가 단가니까 세 번째 거. 컴마 정확히 일치 false를 쓰면 되겠네. 그러면 마우스는 30원, 메인보드는 120원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답을 만들었어요. 답을 만드는 건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 저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저는 이제 뭐 설렁설렁 넘어가는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얘기지만 이런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 보셔야 응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응용력이. 예. 모의고사에 있는 계산 작업도 우리가 한번 풀어 봤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계산 작업이 끝나고, 이번 주 오늘까지 해서 계산 작업이 끝나고 뒤에 있는 다른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가기 전에 교재를 한번 넘겨 볼게요. 앞으로요. 기본 모의고사를 갈 겁니다. 기본 모의고사 252쪽에 나와 있는, 253쪽에 나와 있는 기본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 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일에 가서 열기 누르셔가지고 이번 실전 모의고사 기본 모의고사로 갈 거예요. 기본 모의고사 1회 문제. 마찬가지로 암호 걸려 있으니까 교재 참고하셔서 암호 푸시면 돼요.
03 기본 모의고사죠? 548 앰퍼센드 52라고 되어 있는데 548 학과를 여기다 출력을 하는데 학번의 마지막 숫자가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통신과 전기과 기계과로 바꾸는 건데, 얘를 if 함수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if를 두 번 물어봐야 되겠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력평가 접수 현황에 있는 접수 번호에 있는 앞자리가 1이면 사회, 2면 과학, 3이면 직업으로 선택하는 건데, 앞에 있는 거 레프트 함수로 잘라야 되겠고, 얘는 추수 함수를 통해서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를 나열하는 경우죠. 그렇죠? 예, 추수 함수를 사용하는 거. 1번 한번 제가 직접 써볼까요? 여기다가요. 는 if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는 if 가로 열고 write 함수를 써서 학번에 있는 한 글자가 1입니까? 1. 따옴표에다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왜냐면 right나 left나 middle 함수를 거치면 문자가 되기 때문에 그냥 숫자 1이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이 문제지에 보면 숫자 1이면 그랬잖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글자 1입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통신과라고 배정을 하고, 아니면 다시 if 함수를 써서 write 함수를 써가지고 학번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가 따옴표에 2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2면은 전기과가 되겠죠. 그렇죠? 전기과가 되고,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에 있는 기계과가 되겠네요. 그렇죠? 기계과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거로 두 개는 닫지 않으면 자동으로 닫혀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따옴표에다 물어본다라는 거죠. 숫자 1입니까? 문자 1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write 함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1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나열하는 문제 아닙니까?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접수 코드에서 1, 2, 3, 4, 5, 6, 7, 8에서 나열하는 거니까 는 추수 함수를 써서 레프트 함수를 걸어가지고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자르면 1이면 사회, 2면 과학, 3이면 직업,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죠? 왼쪽에서 한 글자를 잘라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잘라가지고 걔가 추수함수니까 1일 때는 사회, 2일 때는 과학, 3일 때는 직업.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거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다 출력해 주는 거고요. 따옴표 안에다가. 만약에 이걸 따옴표 없이 직업이라고 달랑 써버리면, 따옴표 없이 써버리면은요, 직업이라고 지정한 값이 출력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직업이라고 지정한 게 없잖아요. 여기다 셀서식 여기 이름 상자 안에, 여기 이름 상자 안에 직업이라고 지정해 놓은 항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객별 포인트 점수 현황에서 시적 포인트 합계하고 거래 빈도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소가 서초. 지금 이게
에버레이지, 뒷섬, 디에버레이지, 트렁크 중에서 골라 쓰래요. 평균은 반올림 없이 바로 정수로 처리하래. 오케이, 트렁크 함수. 그 다음에 조건을 나열한 걸 봐서는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합계를 구하는 것 같으면 뒷섬을 계산해 주면 되고, 평균을 계산하는 거라면 디에버레이지를 계산하면 되고, 평균을 계산할 때 반올림 없이 자르는 거니까, 정수로 자르는 거니까 INT를 쓰든지 트렁크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트렁크 쓰면 되고, 에버레이지는 그냥 평균인데 조건부 평균이니까 에버레이지는 안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건을 A의 24번째 여기다 써야 되겠지. 주소가 어떻게 됐다고요? 주소가 서초이면서 구매실적이라고 하는, 그렇죠. 구매실적이라는 값이 100만 이상, 크거나 같다 100000 100만. 이때 컴마로 찍는 거 아니에요. 세 자리마다 책에는 컴마가 찍혀 있는데 이렇게 찍지 마시고 그냥 100만이라고 숫자만 쓰세요. 그 다음 강남이면서 100만 이상, 똑같이 이걸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소가 서초이면서 100만 이상이거나 강남이면서 100만 이상이니까 조건부 서식, 조건을 이렇게 잘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합계는 뒷섬을 쓰면 되겠죠? 뒷섬을 쓰면 되겠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가 되겠고, 어차피 고객 이름은 안 들어가지만 주소하고 고객 구매 실적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잡으셔도 상관없고요. 이때 구매 실적의 평균 구하는 거죠? 실적 포인트의 평균 구하는 거네. 합계 구하는 거네. 얘를 클릭하고 조건은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서초이면서 100만 이상 여기 하나 걸렸고, 강남 100만이니까 여기도 걸렸고, 서초 여기 걸렸고, 여기 강남 걸렸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이니까 25,600. 빈도는 동일해요. 요거를 그대로 가서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T 에버레이지라고 바꾸면 얘가 평균 아닙니까? 근데 거래빈도 평균이니까 얘는 실적이 아니라, 포인트가 아니라 거래빈이니까 얘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원래값이 어떻게 나오는 애냐면, 요게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소점 이하가 보이잖아요. 그때 여기다가 트렁크라는 함수를 써주면은 소점 이하가 무조건 잘려버려요. 얘는 음수일 경우도 마이너스 5.6, 그럼 마이너스 5. INT는 마이너스 5.6 하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잖아요. 트렁크는 무조건 잘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 3번은 두 가지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푸는 거하고, 트렁크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하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합계 구하는 거고, 얘는 평균 구하는 건데, 트렁크 함수에 의해서 소점 이하가 무조건 다 잘려버리는 이제 그런 사태가 되는 거죠. 문제 4번은 이름이 재밌네요. 김치국도 있고, 3학년 학생 수, 경기고등학교 학생 수와, 잠깐만, 두 문제네요. 그렇죠? 경기고등학교이면서 3학년이죠? 그러면 학교명이 경기고등학교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조건을 걸라고 하는 범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 에버리지 FS, 썸 FS, 카운트 FS 중에서 하나를 써야 되니까
학생 수잖아요. 학생 수. 잠깐만, 문제가 어디야? 두 문제죠. 학생 수는 count if s를 쓰면 되겠네. 여기다 count if s 는 count if s 가로 열고, 자, 학교 명 중에서 경기 고교, 그 다음에 학년 중에서 숫자는 3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따옴표에다 3 쓰는 게 아무래도 좀 어디 갔어? 따옴표에다 3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경기고등학교이면서 3학년은 하나, 2명. 그렇죠? 2명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고, 또다시 2학년 점수의 합계를 구한다 그러면, 합계를 구하니까 sum if s를 써야 되겠죠? sum if s를 써서, 왜냐면 경기고등학교이면서 2학년이니까. 근데 이제 sum if를 쓸 때는 범위, 조건, 합계 구할 범위인데, sum if s가 들어가면요,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쓴다는 얘기죠.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쓰는 거예요. 여기 sum range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범위에서 경기 고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가 학년이니까 학년 중에서 2학년이니까 2라고 쓰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경기고등학교이면서 2학년 70점, 75점, 그러니까 145점이 되는 거죠. 답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 실제 시험은 저렇게 두 문제씩 내지는 않아요. 하나에 두 개씩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계산해야지, 두 개씩 계산하면 불합리하지. 예.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5번 문제 5번 하나만 더 풀면 되려나요? 자, 이렇게 돼 있네.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을 계산하는 거니까 이건 뭐 VLOOKUP 쓰면 되겠죠? 얘는 VLOOKUP 쓰면 되겠죠. 는 VLOOKUP, 찾는 값은 판매 수량이고, 오른쪽에는 참조표에서 첫 번째가 수량, 두 번째가 할인율, 두 번째 걸 가져올 거고요. 유사일치를 쓰는 거죠. 왜냐면 100이라는 숫자는 70 이상이니까 10%란 얘기라서 유사일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죠?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문제 5번 같으면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true를 생략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rue를 생략해서 그냥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안 써도. 그렇게만 써도 답이 된다 이겠지. 이렇게. 그래서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산 작업이 멈추고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 클릭하는 거라서 어렵진 않고 쉬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